집중 분석 특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뭐 큰 기업, 묵직한 기업들 정보에 대한 접근성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몰캡은 좀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정보의 양도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오늘 이분 모셨는데요. 여의도에서 스몰캡 하면 이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두현 스몰캡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스몰캡 성장주 이제 고민되는 게 요즘 딱 한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네. 금리 인상계는 사실 이제 성장주에는 쥐약이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임해야 할까요? 사실 그 금리 인상이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좀 리스크 포인트라고도 보고 있고 뭐 저희 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측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방향은 사실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 일단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당연히 이제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그거에 대한 뭐 발목은 잡겠지만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가면은 사실 이거는 답은 없지만 지금 상황 보면 경기가 재개되는 시점이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성장주라고 하면 IT 바이오 쪽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을 이끌었던 AI랑 메타버스 플랫폼 쪽으로 보는 건지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나 메타버스 플랫폼 같이 사실 SI라든지 뭐 FI 쪽으로 성격이 있는 업종은 사실 어느 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순 IT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재개 효과가 있는 소비재 쪽 이런 쪽들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이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제 숫자 나오는 기업을 찾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주식 자체가 좀 다운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사실 버틸 수 있는 거나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메타버스나 고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덜한 측면이 있어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마음이 불편할 거고 의외로 IT 기업이나 소비재 기업들은 사실 이제부터 턴어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금리 인상 이런 시기에는 숫자 나오는 IT 종목에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 같은 성장주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실적이 딱딱 찍히는 기업은 주목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IT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에 스몰캡 2선 오늘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판 쪽. 기판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알려진 기업이 삼성전기나 LG로텍. 그 안에 또 숨겨진 다른 스몰캡에 주목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스몰캡 종목을 분석을 하거나 찾을 때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프트로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사실 벤더 업체예요. 그래서 전기랑 이노텍 관련된 뭐 기사들이나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지금 현재 뭐 FPCB, PCB 시장 너무 좋다, 호황이다, 기판 시장 호황이다라고 하면 그런 관련주 내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아이디어고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프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판 부분에서 검사 장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방에 있는 고객사들의 대규모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업체가 수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숫자 나오는 IT 기업에서 저희는 이제 바이오프트로가 되게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팀장님의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화장품주 소비 쪽 주목하시나 생각했었는데 IT에 더 주목을 하셨고 물론 소비도 괜찮다고 말씀 앞서 주시긴 하셨지만 바이오프트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기판 쪽 특히 이제 대형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일본 기업에도 좀 납품을 하는 이런 협력사인데요. 또 투자 포인트 조금 더 볼게요. 지금 뭐 가장 메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PCB 시장, PCB 시장 자체가 기판 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거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판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 기판이 있고 그다음에 FPCB 플렉서블에 들어가는 기판 라인이 있고 이제 TV 쪽에 들어가는 HDMI 쪽 기판이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FP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쇼티지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단가 자체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원래 일본 업체들이 좀 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거를 이제 좀 국산화를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반일 정서도 있었지만 일본 기업 특성상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한 버틀목에 대한 이슈로 바이오프트로가 되게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은 뭐 핸드폰도 그렇고 핸드셋도 그렇고 FPCB에 대한 사실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판 쪽은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이에요. 바이오프트로가 하는 시장 이 검사 시장 자체가 독점이고 그래서 이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했을 때 이유가 이제 자금 조달로 인한 캐파 증설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뭐 종목을 떠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캐파 증설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공장 막 더 짓고 맞습니다. 물량 예. 더 끌어오려고 하는 준비하는 걸 네. 캐파 증설이라고 하죠.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과거하고 달리 뭐 이제 대기업들이 시켜서 증설하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고 본인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있고 향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바이오프트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있는 공장 다 돌려서 네. 장비를 만들어도 부족하니까 더 네. 많이 팔릴 걸 생각하고 공장을 늘리는 네. 이 포인트에 주목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바이오프트로 챙겨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네. 이렌텍 준비하셨는데요. 주가 요즘 좋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그 머니투데이 나와서 이렌텍 말씀드렸을 때 그 주가가 빠지면 못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뭐 잘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렌텍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의 연장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은 최근에 사실 주가가 올라왔던 요소는 이 회사가 이제 1월달에 공시를 했던 이제 KTNG 항으로 나가는 이제 전자담배 대규모 수주에 따른 1분기 실적 호조를 예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지금 계속 좀 상향이 되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렌텍의 본업이 휴대폰 케이스에 좀 집중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뭐 고객사야 당연히 삼성전자죠.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스펙이 좀 상향이 되면서 이렌텍도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수혜가 있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이미 대규모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뭐 저희는 매출 인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포인트를 제일 좀 이렌텍 이닛 할 때도 그렇고 가장 좋게 봤었던 게 이제 ESS 배터리 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렌텍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케이스하는 업체 이렇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렌텍은 배터리 팩을 원천으로 하는 회사고 그런 맥락에서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배터리 팩이거든요. 라이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SS도 그런 맥락에서 이렌텍이 하고 있던 본업의 휴대폰 배터리 팩에서 전자담배, 그다음에 중대형으로 뭐 이바이크, ESS 배터리 팩 이렇게 대형화가 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 소재 업체들이 핸드셋에 들어갔던 뭐 핸드셋 소재에서 지금은 2차 전지 양극재 소재까지 나가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이렌텍도 그런 기회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상하는 실적 자체가 뭐 투자분들이 보셨을 때 좀 불리시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1분기 추정이라든지 연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뭐 저희가 예상하는 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네,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충분히 있다. 위에 룸이 열려 있다 이런 네. 관점 그 근거로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매출의 증가 이런 쪽이었습니다. 이제 배터리 케이스인가요? 배터리 팩이어서요. 팩? 네, 근데 케이스까지 전체 토탈로 다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로 향해 나가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충전해서 쓸 수 있는 ESS 들어가는 네. 거 다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에 있는 핵심 부품은 이렌텍이 하고 나머지 관련된 뭐 부대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매입해 와서 전체 모듈화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구조죠. 그렇군요. 저희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렌텍 함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큰 수익 얻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물론 이제 들고 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그때 못 사신 분들은 고민하실 거예요. 네.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살까? 뭐 구체적으로 하우스뷰로 사실 상단 어느 정도 잡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10배 초반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렌텍이 과거 핸드셋 케이스만 했을 때 받았던 밸류에이션은 8배, 뭐 연간으로 받았을 때 8배, 10배가 적정 밸류에이션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상황이 과거 히스토리컬 퍼로 봤을 때는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전자담배라든지 ESS 배터리 팩에 대한 매출이 지금부터 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뭐 10배 후반, 어떻게 보면 20배, 그러니까 PER 20배 때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도 지금 PER 얼마죠? 지금 10배 초반 한 12배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는 뭐 충분히 더 많이 뭐 매수 구간이라고 저희는 해서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예, 그렇군요. 12배 기준으로 봤을 때 20배면 상승의 룸을 네. 굉장히 크게 열고 보시는 네, 거예요. 다음에 한번 더 가면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두현 스몰캡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많이 빠진 만큼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한데 지수의 상승 여력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의 방향성과 오늘 수급 내용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